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6절로 반복하여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헌을 보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6단계로 반복해서 분류해서 강의를 논술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표별로 또는 단전의 전체를 주어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혈용제전이니 비룡제천이니 하는 부분들을 문헌에 나온 전체의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라든지 지면의 제약상 어느 한 부분만을 예로 들어서 문헌을 어떻게 종합해서 볼 것인가를 한 예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헌에 나온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구2의 효에 해당된 부분만을 예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헌의 이제 마지막으로 항지위연야는 우리가 이 너무나 드높다라는 항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지나치게 드높은 것이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알고 이것을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나 잘된 일, 그러한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나갈 줄만 알았지, 자, 상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나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그처럼 잘 나가던 시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그 자리가 다하여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설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문장 구조는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상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쌓아서 우리는 보존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상구가 되니 다 한 자리가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존이 아니라 이제는 잃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가 바로 이처럼 지난날처럼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보존하고 잘 보존됐다라는 사실,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알 뿐이지 오늘날의 처지가 존이 아니라 반대로, 존의 반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시점에 내가 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지난날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얻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오늘날도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어제처럼 잘 나간 줄만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줄만 알았지 그 지위를 잃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존해서 그러한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직할 줄만 알았지 지금은 바로 사라진, 권력이 사라진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지위나 모든 권력들을 얻어왔던 과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의 제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각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것이 항자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항은 한마디로 삼불지, 세 가지를 모르는 것이 지나치게 드높은 행위라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에서 소위 동의유예하라,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일마다 후회를 가지게 되는 바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고서 하는 일마다 후회가 있는 이런 사람을 기유성인화, 그 오직 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묻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자, 이제는 지진퇴존망이 여기에서 진정한 성인이 되려면 뭔 글자가 바뀐지 당장 보이시죠? 여기가 앞에서는 몰랐던 것이 무엇을 알아야 되게? 바로 진퇴존망을 알고서 불실기정자, 그 정도를 잃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기유성인 혼자, 그것이 오직 성인이라 할 것인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용유해라 하는 것은 항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항용이면 유해지만 항용을 안 하면은 후회가 절로 사라질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항용유해의 병폐를 알고서 정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항용유해에서 벗어난 성인의 일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본의에 직이 리세여시 처지이도면 그 살이나 나의 세력이 이와 같은 줄을 알고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현재 왕이 아니라 상왕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어서 어느 권력을 누리고 있는가를, 이런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실기정이라는 말을 주자는 뭔 글자로 딱 바꿔놓습니까? 그 정도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처지이도예요. 도로서 대처하는 것이 그 정도를 잃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적불지어 유해은이 유해의 자리, 후회가 있는 자리까지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보면 불실기정과 처지이도라고 하는 이 글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항지도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불항의 도예요. 항용이 아닌 지나치게 높지 않은 도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당연한 도리이지 곱이
참으로 이건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참으로 계사의 피해자야라 사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서 어떤 해를 피하려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본다. 이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이게 재언 기유 성인호는 기유 성인호 이 5글자를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했던 이유는 시약 설문이 처음 말했던 기유 성인은 토시를 어떻게 붙여요? 호와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설문과 같이 글을 본 것이에요. 가설의 물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토시가 달라지죠. 졸자응기하라 끝에는 스스로 설문을 자문을 자답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마침내는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응자가 거기에 응한 것처럼 이 말은 응자 밑에다가 답자를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는 끝부분에 가서는 마침내는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규정지은 걸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황, 항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는 제6절이니 바로 이것이 문언의 제6절에 해당된 것으로 바로 6차례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신 제2, 제3, 제4절 지으라 바로 제2절과 제3절과 제4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6효예요. 6효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을 우리는 괴는 단전이라 하고 효는 상전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이 상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몇 차례가 나오냐면 6효에 대해서 몇 차례가 나오냐면 1차례, 2차례, 3차례, 4차례가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차례는 단전과 하나는 종합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항용에 대해서 몇 번이 나왔겠어요? 문헌에서 4번이 나왔겠죠. 이 4번이 나온 것들을 종합해 놓으면 항용 유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책은 이와 같이 6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실 적에는 그 책의 내용을 잘라다가 초효는 초효대로, 2효는 2효대로, 3효는 3효대로, 4효는 4효대로, 5효는 5효대로, 6효는 6효, 상구는 상구대로 해놓고 나면 6효의 전반적인 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9, 2효만을 한 예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괴문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사도 그러하고 효사도 그러하고 우리는 분류되어 있었던 것들을 하나로 종합체로서 살펴보면 그 의의가 규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이요 하나를 예시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효도 이처럼 여러분들이 종합하여 보면 그 효의 의의나 단사의 의의가 분명하게 규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괴문헌을 유로 종합해서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이효의 경우에 효사에 구이는 혈룡 제전이니 리견 대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들어 말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바로 이 상전에서는 공자께서 혈룡제전은 덕시 보야오 그런 것입니다. 덕을 베푸심이 드넓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해석할 때는 덕시 보 이 세 글자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헌으로 오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2절과 제3절과 제4절과 제6절에서 바로 구이효를 다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효에 대하여 문헌에서는 4차례 반복하여 논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헌 첫 번째의 제2절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이왈 혈룡제전 리견대인은 하이하고 이게 첫 번째 효를 가장 많은 부분으로 활용했던 것이 제2절인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제2절에서 가장 많은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이 특색인 것입니다. 자왈 용덕이 정중자야니라고 해서 성인의 덕으로서 정중한 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라고 해서 용덕 정중을 이와 같이 해석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언지 신하며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의 말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용행지근하야 우리 일상생활을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행을 조심하시고 한사존기성하며라고 해서 이 한자는 성과 같은 것입니다. 성을 쌓아야 도둑이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사악한 생각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무엇이 가장 먼저라고 하냐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림살이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보존하시려면 울타리를 잘 쌓아가지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돈을 벌어놔도 담장을 뚫고 도둑이 와서 수시로 가져가 버린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사가 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간직한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사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로 들어오는 사악한 생각을 성벽처럼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 보존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사존기성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이 마음 공부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단속하기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냐면 공부하는데 제외 안내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의 모든 행동 규범을 제재해서 안으로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규범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미유 기거이. 기거라고 하는 것이 마치 거만하게 이 걸터하는 것이 기거잖아요. 다리 쭉 벌리고. 미유 기거이. 이렇게 거만한 행동으로 앉아 있으면 마음이 거만하지 않을 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잘못된 몸가짐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또 하나 더한 예를 들면 우리는 왜 외부가 중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몸이 누우면 어때요? 여러분이 책 보면서 누워서 책 보면 참 좋죠. 그런데 누워서 책 보시면 그 시간이 얼마 갑니까? 여러분 몸이 누우시면 신와적, 몸이 누우시면 마음이 뒤따라서 눕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눕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을 꼿꼿이 세우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들이 제외 안내법이에요. 이게 이 제외 안내법이라는 것은 이천 선생의 사물잠에서 나왔죠. 제지어 외하야 바깥으로 제재하여 그 안을 편하게 하나니라. 그걸 줄이면 제외 안내법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은 제외 안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면 됐지 그렇게까지 구속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랬었지만 바로 이 외적인 것을 우리는 제재하기 위하여 바로 외적인 것을 제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하여 외적인 행동규범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마음의 공부라는 것은 내면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외면의 모든 것들을 제재하여 내면을 성숙시켜 나가는 방법을 성수가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사존기성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선세의 불벌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어떤 면에 보면 이 어떤 사업에 거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일을 베풀었으면서도 바로 이 선세라는 말이 앞에서 보시면 이 글을 연결지어 보면 어때요? 덕시보가 선세란 말로 된 줄 아시겠죠? 덕을 베풀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덕박이 하라는 말도 이제는 이 덕이 박대 드높다라는 말도 이제는 아시겠죠? 앞에 거라고 연결을 지어보면 덕시보란 뜻이 아닙니까? 덕에 베푼 것이 높다고. 바로 그러면서도 그래가지고 모두 다 사람들에게 가마를 준 것이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괄 혈룡제전 리견대인이라니 군덕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중시하라고 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헌 제2절에서는 뭘 가지고 말했냐면 두 가지를 다 걸었어요. 구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덕에 베푼 것이 넓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앞에 전제를 깔았죠. 전제를 깔았다 소리가 뭔 말이냐면 선세의 불벌과 덕박이 화를 하기 위하여 뭔 글을 먼저 썼어요. 용언지근과 용행지근, 한사존지성. 이걸 토대로 해서 선세와 덕박이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용덕이 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구절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여기에 글이 나가면서 여기에서 변해요. 이건 현실적인 것까지를 덕시보처럼 현실적으로 구이에 현실적인 덕에 베푼 것을 말했죠. 그러나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군덕이죠. 이게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향점에서 말하는 것과 현실적인 데서 말할 때에 그 기점이 달라요. 그래서 구이는 평가가 항상 두 가지로 나간 것이에요.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글을 보면 구이에서는 문헌 제2절에서는 이걸 두 가지를 종합했어요. 다른 데서는 종합한 게 없어요. 이 글을 가만히 봐보면. 그러면 제3절에 가면은 덕시보의 반대가 됐잖아요. 덕을 베푼 것이 넓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조금 버림받고 있는 거라고, 제대로 아직 쓰질 못한 거라고, 이건 아쉬워하는 측면이 군덕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제4절 오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시사에 반대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못 쓰고 때에 조금 약간은 지금 한 자리에 좀 뒤처져 계신 거라고 해놓고도 제4절에 오면 천하 사람들이 그 덕화에 의해서 모두 문명을 입은 거라고. 그러면 또 이것은 현실적인 면을 긍정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면 본격적으로 또다시 뭘 밝히느냐. 제6절에 와서 밝힌 것이 군덕을 밝혔잖아요. 이게. 그것을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인의 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규명해 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학위 취지하고를 할 때는 얼른 그 점 생각을 하고 그랬죠. 학위 취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박학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널리 배워야 하는 것이고, 문의변지는 물론 문의변지는 중용 20장의 뜻으로 말하면 박학지하며 신문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신문지 다음에가 뭐예요? 이게 신사지하며 명변지죠. 그럼 여기서는 물론 이 생각사자가 없이 바로 문에서 명변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변지까지 네 가지가 어디에 속한 거냐면 유정유의로 공부에 있어서 정자 공부예요. 택선 공부 아닙니까? 그 중용의 유정유의의 공부가 20장으로 가면 택선이란 문자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선을 선택한다고. 이 선을 선택한 것은 이 인식의 지적인 것을 네 가지로 설정했잖아요.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변지까지가 이 택선 공부예요. 결국 학위 취지와 문의 변지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건 택선 공부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문으로서 변하니까 묻고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변해야 되겠죠. 분별을. 이렇게 해서 바로 택선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실행으로 나간 거예요. 이건 행도예요. 행도. 도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논어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거상자가 최고의 근본 덕목이 뭐예요? 이게 논어에서 거상불관 걸잖아요.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거 재상자로서의 근본을 상실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재상자는 첫째가 너그러운 것이에요. 너그러움으로써 그 자리를 거처하는 것이고, 거기에 너그러움을 행정으로 나가면 뭐가 나오느냐, 인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 글을 보면 이런 학문을 통해서 관이거지와 인의행제를 통해서 덕15와 천하 문명을 이룩한 것이잖아요. 이게 관이거지와 인의행제가 그걸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글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 자리에서 멈추실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괄현룡제전 리견대인이라니, 바로 그것은 신화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날 천자가 될 덕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한 면으로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이 육효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공자가 생각했던 육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자의 효에 대한 인식은 곧 뭐가 되느냐, 우리가 주역을 배워갈 적에
그처럼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공부의 지침을 밝혀준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의 효를 보시면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공자처럼 바로 효를 인식하는 것이 주역을 배우는 법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문헌을 보면서 나머지의 쾌와 효도 이와 같은 의식 속에서 우리의 가능성,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처럼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숱한 건계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건계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